진짜 의사는 누구인가? 12분 드라마 대본. 등장인물. 홍명희, 40대 주부, 주인공. 사주 한의사. 사상의학 한의사,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노인 스승, 안내인, 새벽 7시. 자명종 소리. 어머님, 벌써 다녀오셨네요. 그래, 이제야 일어났니? 얘들 학교 갈 준비시켜야지. 아침 10시.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는 홍명희. 또 이 통증이 병원은 이미 5군데나 다녔는데 검사는 다 정상이래. 이번엔 한의원이라도 가봐야겠어. 이상하네. 환자는 별로 없고 의사들만 여럿이. 어서 오세요. 편하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의사와 환자의 진실한 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린다. 진료실 안 노인이 상석에 앉아 있고 좌우로 여러 의사들이 있다. 여기가 진료실이 맞나요? 편히 앉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저는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만 하고 특히 어깨와 허리가. 사주를 보면서 진맥하면 체질과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에 따르면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이. 그런데 사주가 나쁘면 평생 나쁜 인생을 사는 건가요? 신문 운세란 보면 기분 나쁠 때도 많은데. 사주는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체질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태어난 연월일시를 천간과 지지로 배치하면 60갑자가 만들어집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들이 조합되어 각자의 사주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음양오행은요? 오행은 목화토금수, 즉 나무, 불, 흙, 쇠, 물입니다. 우주 만물이 이 5가지 성질로 이루어져 있죠. 홀수는 양, 짝수는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음양의 조화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그래도 나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어떡하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사주가 나빠도 후천적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은 초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현상들이 있기에 서양인들도 점점 동양 정신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논쟁이 시작된다. 사주는 초과학적 신빙성이 있습니다. 음양의 자연순환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면. 잠깐! 사상의학은 사람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4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주가 아니라 이재마 선생의 철학적 체계입니다. 4가지요? 어떻게 다른가요? 태양인은 폐는 크고 간은 작습니다. 과단성이 있고 적극적이죠. 소양인은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아서 활동적이고 사교적입니다.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아서 침착하고 끈기가 있죠. 소음인은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아서 세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4가지 중 어디에도 딱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적극적이다가도 소극적이고 활동적이다가도 내성적이고. 그건 외적 성향일 수 있습니다. 체형과 성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머리와 목덜미, 가슴과 배, 체형의 균형을 보고 또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땀은 어떻게 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의학만이 전체를 본다는 건 오해입니다. 우리 서양의학도 정신신체의학이 있고 마음과 몸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단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죠. 맞습니다. 서양의 히포크라테스도 사체액설로 성격을 분류했죠. 다혈질, 담즙질, 흑담즙질, 점액질, 동서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의 고쳐나가는 게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그래도 검증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의학도 나름의 체계로 수천 년간 검증되어 왔습니다. 갑의 안경으로 을을 판단할 수 없는 법이죠. 과학은 논리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각 분과학은 자기 체계로 검증합니다. 서양의학 잣대로 한의학을 재단할 수는 없고 한의학 관점에서 서양의학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의학도 오랜 기간 새로운 처방들을 해왔고 한의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사실은 저 화병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딸만 둘, 모든 게 답답하고. 화병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증후군입니다. 94년 국제분류에서도 화병으로 정식 인정됐죠. 명치에 뭔가 뭉쳐있는 느낌, 치밀어 오르는 열. 맞아요. 바로 그 증상이에요. 자다가도 열이 치밀어서 벌떡 일어나고
가슴이 두근거려 죽을 것 같고 우울, 소화불량, 식욕부진도 함께 나타나죠. 특히 비관하고 하소연이 많아지는데 이는 억압된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는 성격인 분들이 병이 만성화되어 병원을 찾게 되죠. 한의학적으로는 화가 오장육부를 불질러 생기는 병입니다. 환경 개선과 자기 수양이 필요하죠. 불이 나무를 태우듯 억울한 감정을 발산하지 못하고 참으면 몸 안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침, 부항, 뜸을 씁니다. 하지만 근본은 화를 일으키는 환경을 개선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병도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중요한 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찾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 상담도 필요하죠. 그런데 아들 낳는 비법 같은 건 정말 없나요? 합방 시간을 양시에 맞추고 알칼리성 식품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벗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네. 그래야 진실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지. 그럼 병도 그런 건가요? 그렇지. 건강과 질병도 둘이 아닌 하나네. 건강은 병이 났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지. 동전의 양면처럼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도의 이치이네. 결국 성정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의 길이군요. 프로이트든 융이든 동양 철학이든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말하는 거네요. 무의식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고요. 우리 각자의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한의학도 서양의학도 결국 환자를 돕기 위한 다른 길일 뿐이네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도울 뿐이네. 진짜 치유는 환자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약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고 침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니네. 그 안에 의사의 마음과 환자의 믿음이 함께 작용하는 거지. 명희 씨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명희 씨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명희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다. 아, 꿈이었구나. 거실을 둘러본다. 햇살이 들어온다. 이상해. 몸이 한결 가벼워. 어깨도 안 아프고. 뻐꾸기 시계 소리. 내일 김 박사님에게 진료받으러 가는 날인데 명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진짜 의사는 어쩌면 내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사주도 체질도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먼저였어. 그 노인 스승님이 말씀하셨지. 순간순간 태어나고 죽는다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딸만 둘인 것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거였어. 사주가 나빠도 체질이 약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낮고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현우의 인생 중 노래가 흘러나온다. 사람들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도와주고 참된 사람이 되는 법을. 명희 씨 부엌으로 향하며 밝은 표정을 보인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 의사는 누구인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의사이고 가장 중요한 의사는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